네, 10월 25일 월요일 오늘은 영민한 DJ 김영민 매니저와 함께하는 영민한 투자 힘차게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증시 오늘 장 초반에는 조금 하락하나 싶더니 지금 다시 좀 힘을 받고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번 주 국내 증시 대응 전략 어떻게 좀 세워보면 좋을까요?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변동성 구간이 계속 좀 이어지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분기 이제 실적 시즌이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제 대내외적인 이슈에 따라서 움직이는 시장이라기보다는 개별 모멘텀 그리고 개별 주식들의 어떤 실적 모멘텀으로 주가의 등락이 나타나는 그런 시장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오늘도 장 초반에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이 상당히 조금 흔들렸었죠. 다만 이제 코스피 지수는 삼성전자가 상승 전환이 되고 SK 하이닉스가 한 2%, 2.5% 정도 반등이 좀 들어왔고요.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강하고 또 조선 관련된 종목들이 강하잖아요. 위드 코로나 수혜주들 또 여행, 항공 이런 기업들이 이제 또 반등을 좀 하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키 맞추기 흐름이 좀 진행되고 있다. 지난주에 아주 강했던 메타버스라든지 엔터 컨텐츠 종목들이 또 조정을 조금 받고 있는 거. 키 맞추기 하는 전형적인 어떤 시장이 이제 반등 구간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이제 키 맞추기 업종별 순환매 흐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지난주에도 계속 여러분들께 강조해드렸던 것처럼 이런 단기적인 조정 혹은 눌림목을 여러분들이 좀 좋은 종목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시자라는 점을 계속해서 재차 3차 강조해드리고 있잖아요. 원달러 환율이 지금 1174원까지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환율 하락의 효과가 외국인들의 순매수로 나타나기 시작할 거고, 그러면 우리 국내 증시는 미국 증시하고 비교해 봤을 때 아직까지도 저평가된 매력, 그리고 단순히 최근의 흐름만 놓고 보더라도 미국 다우지수랑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코스피 지수 그리고 코스닥 지수는 위치가 정말 좀 많이 낮은 상태잖아요. 미국 시장과 비교해 봤을 때 아직까지도 좀 상승 여력이 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업종별로 이제 빠른 순환매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트레이딩을 하실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말씀드리고, 다만 여러분들이 하나만 좀 주의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각 업종별로 시세가 하루 이틀 가다가 또 급락 나오고 하루 이틀 가다가 급락 나오는 이런 흐름들이 반복되고 있잖아요. 자칫 잘못했을 경우에는 자꾸 여러분들이 따라가는 매매를 하다 보면 매수하고 나면 그 자리가 고점이 돼버리고 또 종목 바꿔가지고 매수하고 나면 그 자리가 고점이 돼버리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빠른 순환매가 나타날 때 각 업종별로 여러분들이 다 따라 붙으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시장에서 가장 좀 주류를 이루는 섹터 2차 전지라든지 그리고 엔터 컨텐츠 종목들 그리고 위드 코로나 관련된 수혜주들 이렇게 이제 크게 묶음을 좀 분류를 해 놓으시고 그 종목들을 미리미리 좀 선점해 놓는다라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면은 자칫 조금 고점에서 물렸다라고 하더라도 순환매 사이클을 이용하면 빠르게 내 차례가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다시 손실을 만회하고 전고점을 넘어가는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핵심 섹터의 순환매 종목들을 좀 집중해서 공략하는 게 가장 좀 중요한 전략이다라는 걸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저평가된 종목들을 눌림목에서 한번 기회로 활용해보자. 그리고 따라가는 전략은 조금 조심해보자라고 대응 전략 의견 주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영민 DJ가 편입한 종목들 리뷰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요일에 편입해주신 알체라 한번 살펴볼 텐데요. 네. 이 종목은 상승 흐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평가를 알체라 해주시겠어요? 금요일날 저희 영민한 프로 시간에 편입했던 종목인데 지금 딱 하루 만에 그냥 바로 목표가 터치하면서 15% 수익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오늘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도 대부분 다 조정을 좀 받고 있잖아요. 이게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경제방송이나 이런 여러 이제 정보 채널들을 많이 보시다 보면은 TV만 틀면 메타버스 얘기하고 있고 TV만 틀면 2차 전지 전기차 얘기하고 있고 그러면 딱 그 섹터가 고점이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지난주부터 그리고 오늘 아침까지도 이 메타버스 ETF에 대한 얘기들을 워낙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장이 딱 열리고 나니까 오히려 차익 실현 물량들이 조금 나오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체라 제가 지난주에 분명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회사는 지난 7월 달에 우리는 메타버스 기업이 아닙니다라고 부인을 하면서 주가가 급락이 나와버렸었잖아요. 근데 기업의 성격상 이 회사가 하는 일이 이제 안면 인식과 관련된 가장 핵심적인 이제 AI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그 기술을 다른 메타버스 기업들이 메타버스 컨텐츠를 만들 때 활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결국 알체라다가 메타버스 관련된 수혜주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오늘 장 초반에 거의 10% 가까이 갭상승 출발을 하면서 장 초반에 목표가를 시원하게 뚫고 올라갔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 제시해드렸던
38,000원 뭐 충분히 달성을 하고 여러분들이 단기 수익을 잘 챙기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오늘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조정받고 있지만 저는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 하루 이틀 조정을 받고 난 이후에는 분명히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이 또다시 상승할 수 있는 순환매가 나온다라고 보기 때문에 오늘도 제가 잠시 후에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 하나 준비해 왔으니까 기대를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잠시 후 메타버스 관련 종목 어떤 종목 가지고 나오셨는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리뷰해볼 종목은요. 바로 10월 20일에 편입했던 CJ ENM입니다. 콘텐츠 관련주도 오늘 단기 차익 매물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앞으로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까요? 역시 마찬가지 이 크게 보면 메타버스 ETF가 출범하고 나서 엔터나 컨텐츠, 게임 이런 종목들도 동반해서 다 같이 강세를 좀 보였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지난 주말을 지나면서 차익 실현의 빌미가 될 만한 이벤트가 하나 있었어요. 우리가 이제 하반기 때 가장 좀 기대되는 드라마였던 지리산 제작비가 무려 300억이 넘게 들어간 드라마인데요. 아마 뭐 시청률은 보니까 1회 시청률이 뭐 9%, 10% 정도 나왔다라고 하는데 TVN에서 역대 1회 시청률로는 뭐 2위를 기록했다라고 하던데요. 시청률은 잘 나왔으나 그 방송을 보신 분들의 반응이 아니 특수효과가 뭐 저 따위냐 이런 얘기들을 워낙 많이 하셔가지고 아니 대한민국에 특수효과 잘하는 기업들이 이렇게나 많은데 어떻게 그렇게 만들었는지 저도 참 궁금한데요. 스토리도 약간 좀 빗나가다는 얘기도 나오고 아무래도 이제 특수효과가 좀 그렇다 보니까 그게 이제 몰입을 좀 많이 방해했잖아요. 그러니까 막 배우들의 이제 연기력까지도 막 논란이 붙고 이러니까 오늘 A스토리라는 종목이 장 출발하기 전부터 그냥 급락세가 나타나가지고 장중에 지금 20%가 훨씬 넘게 이제 하락이 좀 들어왔거든요. A스토리가 딱 빠지기 시작하니까 덱스터라든지 뭐 위즈빅 스튜디오라든지 같은 이제 VFX 컨텐츠 기업으로 이제 주목받았던 기업들이 일제히 차익 실현 조정이 나오고 있고요. NEW, 뉴 같은 기업들도 마찬가지 오늘 6%, 7% 조정이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뭐 굳이 뭐 특수 효과가 좀 부실했다 뭐 이런 걸 떠나서 지난주까지 또 이 엔터 컨텐츠 종목들이 위드 코로나 수혜주로 워낙 강하게 좀 올라갔었기 때문에 오늘 이 종목들이 조정을 받으면서 상대적으로는 항공주라든지 또 여행주가 단기적으로 기술적인 반응이 좀 들어오잖아요. 마찬가지겠죠. 키 맞추기, 뭐 업종별 순환매 이런 흐름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흐름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엔터 컨텐츠 종목 또한 조정을 이용해서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은 분명히 좀 선별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대표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뉴라는 종목 15,000 초반대나 혹시나 15,000원 아래로 조금 조정이 좀 들어온다면 다시 한번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덱스터라든지 위즈익 스튜디오 여러분들이 이제는 아무리 많은 돈을 쏟아부어도 드라마나 영화가 이 특수효과 VFX 기술이 부실하다라는 생각이 딱 들기 시작하면 이렇게 혹평을 받잖아요. 그만큼 이 VFX 기술이 중요해졌다라는 반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덱스터라든지 위즈익 스튜디오는 더 몸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조정을 이용해서 역시나 이 종목들도 공략할 수 있는 기회다. 대장주들을 위주로 좀 접근하는 전략으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CJ ENM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들께 OTT 관련된 이제 티빙 넷플릭스와 티빙을 이제 비교해드리면서 수혜주로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이 종목도 뭐 수익이 많이 난 건 아니지만 꾸준하게 지금 5일선을 타고 가면서 안정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하이브처럼 이렇게 좀 무거운 종목들 중에서는 충분히 이제 5일선 추세선을 타고 가는 상승 우상향 패턴이 이제 나타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CJ ENM도 목표가 21만 원 말씀드렸으니까 계속해서 홀딩하는 전략을 제시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종목 리뷰는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고요. 시청자분들의 문자 사연으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자 사연입니다. 포스코 케미칼 1836님이 보내주셨는데요. 16만 8천 원에 10% 추매해야 할까요? 손절해야 할까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포스코 케미칼이 어찌 보면 이제 2차전지 소재 종목들 중에서는 가장 좀 못 간 종목이다. 근데 최근에 지난 이제 9월 말 10월 초까지는 나름대로 이제 이 종목도 다른 종목들 따라서 좀 올라가는 듯 하더니 양극재 쪽에서 약간 이제 좀 이슈가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빠지기 시작해가지고 추세가 조금 무너졌는데 실제로 이제 실적 발표를 한 걸 보면 실적이 대단히 좀 잘 나왔어요. 실적이 잘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오히려
크게 뒷걸음질을 치면서 오늘 15만 원 아래에서 지금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점 매수 가능하다. 비중이 많지 않으시면 좀 긴 호흡으로 나는 2차전지 소재 종목들을 접근하겠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뭐 포스코 케미칼 좀 무거운 종목이긴 하지만 충분히 한번 접근해 볼 수 있을 만한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사연을 주신 분은 지금 16만 8천 원 거의 17만 원 근처에서 지금 매수가 되셨기 때문에 일단은 반등 목표치를 단기적으로는 매수가 근처까지 좀 잡아 드릴 테니까 매수가까지 올라오고 나면 중장기 관점으로 내가 이 종목을 좀 더 끌고 갈 것이냐 아니면 그냥 본전 가격 위에서 좀 매도하고 종목을 교체할 것인가 그거를 선택하셔야 될 거라고 보고요. 지금 오늘 이제 LNF라든지 에코프로 비행 같은 이 양극재 종목들은 오늘도 조정이 조금 들어오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대주전자재료, 음극재 만드는 대주전자재료는 또 전고체 배터리 이슈가 불거지면서 오늘 장중에 7%, 8% 가까이 급반등이 들어오고 있고 제가 지난주에 이제 LFP 배터리 이슈가 부각이 됐을 때 전해질을 무조건 들어간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실제로 첨보라든지 동화기업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저점을 가장 빨리 좀 잡으면서 반등 시도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2차전지 소재 종목들도 이제 단기 바닥이 좀 만들어지고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포스코 케미칼은 저점 매수 전략으로 한번 대응해봐도 괜찮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그럼 다음 문자 사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7099님, 원익 IPS 52,000원에 5% 대응 방법 알고 싶어요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지금 뭐 반도체, 장비, 소재, 부품,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 가지고 있는 분들은 정말 좀 고민이 많고 좀 우라가 치밀어 오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주가가 워낙 부진하고 물론 오늘은 이제 반등이 조금 들어오고 있기는 한데 한마디로 제가 말씀드리면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은 분명히 매수 기회다. 다만 이게 단기적으로 얼마나 강하게 올라갈 수 있을지는 외국인 기관들 메이저 수급에 지금 달려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4분기 때 분명히 반도체 종목들도 한 번 정도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는 보는데 당장 여러분들이 비중을 좀 많이 실어가지고 매매를 하기에는 기다리기가 조금 지루하실 수는 있다. 내년도에 이제 업황 사이클에 대해서 지금 뭐 의심의 눈초리가 좀 많죠. 연초만 하더라도 슈퍼 사이클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디램 가격이 실제로 지금 하락을 하고 있기는 한데요. DDR5로 전환되면서 이제 디램 가격이 어느 정도 이제 완충 효과가 좀 있을 거라고 보고 실제로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재고가 줄어들고 있거든요. PC 기업이라든지 서버 디램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고가 아직까지 좀 여유가 있는 상황이지만 정작 반도체를 만들고 있는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쪽은 재고 이슈가 오히려 가격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리고 메모리 쪽뿐만 아니라 시스템 반도체 쪽은 지금 대만의 또 지진 때문에 삼성전자의 시스템 반도체라든지 파운드리 쪽이 상대적으로 또 반사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가능성도 좀 생겼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다음 달 초에 미국 출장이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오늘 이제 상담을 요청해 주신 원익 IPS뿐만 아니라 PSK라든지 유진테크 이런 종목들이 코스닥 지수가 빠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닥에서 이제 제법 반등이 좀 들어오는 거는 뭐 메모리 쪽뿐만 아니라 비메모리 반도체 쪽과 관련된 수혜, 전공정의 가장 핵심적인 장비 종목들이기 때문에 뭐 원익 IPS라든지 PSK 그다음에 유진테크 이런 종목들은 지금 바로 매도를 하는 것보다는 시간이 조금 걸린다라고 하더라도 반등을 좀 기다려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진단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은 매수 기회다. 하지만 비중을 크게 두기엔 시간이 걸릴 수 있어서 좀 참고를 하시면 좋겠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네, 그럼 영민한 투자 문자 사연을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고요. 오늘의 하이라이트 시간인 영민 DJ 원샷 원킬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메타버스 관련 종목이라고 소개를 해주셨잖아요. 어떤 걸까요? 자, 첫 번째 종목은요. 66,200원에 맥스트라는 종목을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익히 여러분들이 메타버스 관련된 수혜주로 다들 알고 계시는 종목인데 보통 우리가 메타버스 하면 자이언트 스택과 맥스트 이 두 종목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아마 가장 많을 거예요. 근데 이제 보시는 것처럼 처음에 이제 상장됐을 때 시초가가 이제 3만 원 정도 가격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99,000원까지 이제 급등이 나왔었거든요. 지난 이제 7월 달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그 이후부터 주가가 상당히 좀 빠르게 조정을 좀 받으면서 바닥까지 이제 거의 뭐 반토막 가까이 5만 원 밑으로까지 조정을 좀 받았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최근에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고점 대비하면은 아직도 이제 맥스트가 조금 여유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자이언트 스텝이라든지 맥스트뿐만 아니라 지금 메타버스 이슈 속에서 부각받고 있는 다른 종목들과 비교해 봤을 때 여전히 저는 성장성에 있어서는 충분히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오늘 제가 이제 지난 금요일 날 말씀드렸던 알체라
후속주로 맥스라는 종목을 준비를 좀 해왔고요. 기업 내용을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체 기술, 자체 개발 엔진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산업용 이제 AR 솔루션이라든지 AR 콘텐츠 플랫폼을 전문적으로 이제 개발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보통 우리가 메타버스의 개념을 좀 나눌 때 컨텐츠, 그 다음에 플랫폼, 네트워크, 디바이스 이렇게 이제 나눠보면 되는데 실제로 디바이스 관련된 종목들도 있고요. 컨텐츠라든지 플랫폼 관련된 종목들도 이제 나눠서 여러분들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맥스트는 솔루션이나 플랫폼과 관련된 메타버스 수혜주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매출의 이제 약 80%가 이 AR 솔루션에서 나온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비전문가도 향후에 이제 이 AR 솔루션을 이용해서 자체적인 이제 앱 개발이라든지 플랫폼 개발이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를 지금 제공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사진에 나오는 게 이런 거예요. 이게 AR 컨텐츠, 소위 말해서 이건 AR 게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핸드폰 카메라를 가지고 뭔가 그림을 찍었을 때 게임이 이제 구현되는 거. 요게 바로 이제 맥스터에서 만들고 있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른 사진이 이제 하나가 더 있는데요. 그 사진도 지금 보시면 실제로 우리가 거리를 돌아다닐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로변에 이제 건물과 빌딩, 이거는 이제 실제 사진이거든요. 실제 화면에 보니까 막 우주선도 날아다니고 뭐 차도 날아다니고 이러잖아요. 이런 이제 가상의 현실을 이제 접목을 해가지고 말 그대로 이제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를 이제 접목시키는 여러 가지 컨텐츠들을 만들 수 있게 하는 솔루션들을 개발하는 회사가 단순하게 얘기하면 이제 맥스트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현실 공간에서 이제 가상의 정보를 이제 접목을 해가지고 AR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가 바로 이제 맥스트고요. 실제로 여러분들 코엑스 다들 아시잖아요. 이 코엑스 인근에 한 300만 제곱미터를 메타버스 플랫폼화 지금 시키는 걸 추진을 하고 있고 향후에는 뭐 코엑스 같은 이런 이제 대규모 단지뿐만 아니라 놀이동산, 그 다음에 뭐 박물관, 쇼핑몰, 백화점 이런 것들도 전부 메타버스화 시켜서 우리가 이제 그쪽에 직접 가지 않고도 생생하게 이제 지리적인 정보라든지 물리적인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컨텐츠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가격 전략 정리를 해드려 보도록 할게요. 66,200원 현재가로 편입을 했고요. 목표가는 72,000원, 손절 가격은 6만 원 정도로 가격 전략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체라 후속주로 맥스트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럼 다음 원샷 원킬 종목 네, 뭐가 있을까요? 다음 원샷 원킬 종목은요. 28,600원의 코윈테크라는 종목을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을 하나 준비를 해왔는데요. 2차 전지 전공정, 후공정, 자동화 제조 장비를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만드는 점유율 국내 1위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난주에 계속해서 지금 테슬라 LFP 배터리 때문에 이슈가 좀 되고 있잖아요. 상대적으로 이 코인테크는 그 LFP 배터리에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LFP 배터리의 95%가 전부 중국에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중국의 이제 CATL이라든지 BYD 같은 이런 기업들이 이제 만들어내고 있는 배터리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3원계 배터리보다는 기술력에 있어서는 한 단계 아래인데 이제 보급형 전기차라든지 단거리 주행용 전기차들을 많이 만들어낼 때 이 LFP가 중요해질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중국의 고객 관계를 이제 가지고 있는 CATL이라든지 BYD와 당연히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이 이제 수혜를 좀 받을 수 있을 텐데 대표적으로 이제 CIS라든지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코인테크 같은 이런 종목들이 테슬라의 LFP 배터리 수혜주로 부각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이 전공정 뭐 자동화 장비뿐만 아니라 양극재라든지 전국 공정의 자동화 장비들까지도 꾸준하게 지금 생산 능력, 소위 말해서 지금 2차 전지는 소재든 장비든 전부 설비 투자를 얼마나 많이 하느냐가 이제 가장 기업 가치의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코인테크 역시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지금 설비 투자를 진행을 하면서 타 장비 업체 대비해서는 여전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28,600원 현재가로 편입했고요. 1차 목표 가격은 33,000원, 손절 가격은 25,000원으로 가격 전략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오늘 원샷 원킬 종목으로는 코인테크 편입해 주셨습니다. 오늘 무료 방송 준비되어 있으실까요? 네, 오늘도 오후 4시에 이제 무료 공개 방송 진행해드릴 텐데 결국은 제가 종목 싸움이다라는 얘기를 지난주부터 계속 강조해드리고 있어요. 이번 주 여러분들이 수익 낼 수 있을 만한 종목들 분석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오후 4시 공개 방송 때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